네. 딱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답니다. 이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초선 의원이신데 국정원 사태를 계기로 일약 스타가 되신 분입니다. 심지어 열혈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이분 보고요, 조금 많이 앞서간 느낌은 있지만 차기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지켜세우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요, 얼마나 이분을 얄미워하겠습니까? 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모셔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이 오셨네요. 아니,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막 띄워주시다가 또 내려두시다가 정신이 없네요. 그렇습니까? 근데 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밉상인 거 맞더라고요. 네. 그 트위터에 네. 한번 그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지난번 국정조사 중에 네. 제일 밉상이 누구일까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번호를 매겨놨는데, 단연 제가 제일 표가 많더라고요. 네. 네. 자, 검찰에 20년 이상 계셨죠. 검사 시간. 그러다가 지금 국회의원 한 지는 지금 뭐 한 2년 되셨네. 1년 5개월. 네, 1년 5개월. 어떻습니까? 정치, 뒤에서 검사하실 때 정치권 욕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막상 정치권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와보니까요, 검사하다가 지금 국회의원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더 좋은 거는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아, 변호사가 아무 부담도 없고. 그 중간에 네. 변호사 3년을 했었거든요. 아, 3년 변호사 네. 생활. 예. 그 정말 이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줄 수도 있고, 네. 수입도 검사나 저 국회의원보다 더 낮고, 훨씬 많고, 예. 낮고 좋습니다. 근데 검사할 때는 정말 사명감 하나 가지고, 참, 검사가 다 나라 지킨다 생각을 했는데, 네. 나와서 보니까,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네. 검사하다가 변호사 하셨을 때, 야, 내가 검사했을 때 좀 잘못했구나. 이런 것 좀 후배들한테 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모르죠, 사실. 네, 검사할 네. 때는 그걸 모르죠. 예. 모르죠. 예, 어떤 얘기? 제가 검사할 때는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요. 열심히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법원 판사가 그거를 어쩌다 기각할 때입니다. 열받죠. 네. 그러면 아니 판사가 이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거를 기각할 수가 있나 하면 불만도 많고 네. 그냥 이 법을 바꿔가지고 구속영장은 그냥 검사가 바로 발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열받아서 검사 열받아가지고 그 판사 뒷조사한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변호사를 해보니까 역시 네. 사람이 시각이 바뀌니까 네. 판사도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사가 필요하죠, 당연히. 예, 검사할 땐 그걸 몰랐어요. 그냥 다 했으면 이 내 말이 다 맞는데 네. 이렇게 했는데 예. 이제 변호사가 돼보니까 돼보니까 판사가 필요하고. 정말 좀 억울한 사람. 네. 굳이 구속하지 않아도 될 사람도 영장이 청구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입장이 바뀌어지고 입장이 나니까. 바뀌어지니까. 네. 그러다가 이 정말 민의의 용광로라고 하나요? 여의도 국회에 들어오니까 네. 이 정말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네. 이 모든 이해관계가 들어와가지고 용광로처럼 녹고 분출되는 이런 곳에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고 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에서 또 검찰을 바라보니까 또 각기 조금 다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친정을 잡고 좋지 않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네. 정말 제가 보니까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한 맞습니다. 그 부분. 네. 예, 원세훈 씨를 대선에 개입했다고 기소한 부분. 그거는 제가 이제 국정조사위원으로 몇 달 동안 또 분석을 다 해봤는데요. 국정원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봐도 어렵죠. 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검찰의 선거법 위반 결과 딱 보고, 검찰은 새로운 눈으로 보는구나. 새로운 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세훈 원장한테 검사가 신종 메카시즘 발언 딱 했을 때, 네. 이것도 굉장히 충격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저도 좀 놀랐고요. 그게 어떻게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에서, 네. 신종 메카시즘이라는 아주 정치적인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요. 그분이 후배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다 아는 후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메카시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뭐, 이게 뭐야? 이거 어려운 얘기를 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는데, 용공, 뭐, 이거 색깔 씌우기.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옛날에 뭐 미국 메카시 상원의원이 미국 국무부 안에 공산당원이 뭐 200명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요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용기가 필요하다. 네. 이제는 그런 뭐 색깔에 관련된 말만 하면 용공 조작이네, 뭐 색깔론이네, 메카시즘이네, 이런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 얘기를 하고도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오히려 용기가 필요한 때다. 그 검사가 우리 김 의원님한테도 신메카시즘 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지금 최동욱 지금 검찰총장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치권에서 선배되시잖아요. 네. 물론 평가하기가 네. 좀 어렵지만, 네. 뭐 친정이고. 네. 저는 하여튼 댓글 사건. 네. 그 댓글 부분은 사건 잘못됐다. 때문에 거기서는 아쉬움이 많다. 네. 굳이 그렇게 무리한 법 적용을 할 필요가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재판 결과가 판사가 이제 네, 재판장이 내리겠죠. 법원에서 이제 판단이 내려질 거고요. 네. 그거 말고 글쎄요, 검찰에서 요새 전두환 대통령 네, 그런 네. 것도 했고요. 추징금. 지금 좀 이 이석기 사건 때문에 관심에서 좀 멀어졌지만 네. 사초 폐기 사건 네. 지금 아마 열심히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네. 수사 중이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석기 사건이 조금 잠잠해지면 곧 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 중요한 이 정상회담록이 도대체 누구의 손에 왜 없어졌는가. 이 수사 결과 저도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이석기 사건, 이거 이제 국정원에서 한 거지만, 뭐 또 검찰이 잘 지휘를 해서 지금 이게 좀 사건화가 됐고, 뭐 열심히 하고 있겠죠, 뭐. 네. 네. 요즘에 김재현 네. 미무의 국회의원이죠. 네. 김재현 의원에게 고발 고소당해서 좀 마음 고생하십니까? 검사 출신이면 고발 고소당해도 막 흔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가 고발했다 그러면 막 잠도 안 오고 떨려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고발 고소 직접 당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미모라는데 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동의 없을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국회의원. 네. 뭐 저를 국회의원. 고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하여튼 동의할 네, 수가 좀 동의할 수 없고요. 없고, 네. 그다음에 참 느닷없는 고소를 당했는데 네. 저는 뭐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열심히 정말 할 말 하다 보니까 왜 고발 고소당했죠? 무슨 말이죠? 그때 그거였죠. 그 알로 조직원이다. 네. 내란 음모 사건의 공범이다. 네. 그런 사람을 왜 공중파 방송에 인터뷰 요청을 해서 자꾸 나오게 하느냐.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내라는 뭐 공범인데 왜 네. 공중파에서 나오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A에서는 나오게 안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그분들 여기 안 나와요. 여기. 그분들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네. 우리도 안 부르지만 그분들도 안 나옵니다. 네. 근데 뭐 한번 또 나와서 또 얘기 들어보는 건 방송은 어차피 중립에서 해야 되니까. 중립에 서야 되긴 하지만 워낙 사안이 또 사안이고요. 네. 그런 사안에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한쪽 당사자의 이건 뭐 거의 100%다 변명. 제가 봤을 땐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100% 거짓말이죠. 100% 거짓말입니다. 아주 그것도 훈련된, 철저하게 훈련되고 계산된 전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무차별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방송을 탔을 경우에는 네. 굉장한 후유증이 많다. 제가 그거를 좀 지적했더니 그게 좀 상당히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바로 고소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일부에서 어떤 분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통합진보당에서 국회에서 뭐 발언할 때마다 막 전 방송사가 다 생방송으로 막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문제 있다라고 어떤 평론가 나와서 세게 지적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같은 네, 의견을 네, 하시는 맞습니다. 분이에요. 예. 네. 우리 김진태 의원의 활약상을 저희가 비디오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 함께 보시죠. 아이고. 네. 이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하고 애국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 의원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북, 이제는 종북 세력과 결별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압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세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이 땅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좀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아. 미래를 바라보는 게 이게 9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국회의원 네 이분을 인정한 적이 인정한 없다. 적 없다. 이분을 인정할 사람 떠나라. 야 이게 불과 그러니까 4월 달에. 4월 달에 있었으니까 네네. 4월. 네. 4월 25일 날. 네. 그럼 한 6개월 전에 네. 미리 뭔가 알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아니면 감히 그랬던 겁니까? 제가 뭘 또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때 국민들은 사실 다 알고 있었죠. 대충 알고 있었죠. 대충. 다 알고 있었죠. 이석기 저는 뭐 의원이라고 칭하지를 않습니다. 네. 아무튼 애국가 부정하고 말끝마다 뭐 주체 사상에 동조하는 내용하고 국민들 다 알고 있었는데 국회의원들만 모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북핵 인정하자 그랬고. 네, 맞습니다. 공식 발언에서. 네. 말만 하면 전부 북한 쪽 대변인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거 보니까 저도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금년 4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제가 국회의원 이제 처음 된 초선 의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첫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네. 본회의장에 처음 선 초짜. 그래서 가서 떨리죠? 두근 떨리고 이거 가다가 뭐 제대로 막 원고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 불안해가지고 서서 이야기를 했고 그 했던 내용은 제가 늘 생각하던 또 법사위에서 항상 얘기하던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자고 나니 유명해졌다 뭐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만은 그게 당연하지 않았던 우리의 비정상적인 현실. 같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비겁해 보이죠. 솔직히 말씀드려. 좀 그랬습니다. 네. 어떤 내가 분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이런 당연한 얘기 하는 사람이 스타가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을 현실. 보면서 그때 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의원님은 20분간 국회 연설을 하셨지만 네. 저는 1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15년인가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죠. 좌파 정권 10년 또 MB 중도 실용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네. 그 15년 동안 이런 종북 좌파 세력이 점점 몸집을 키워오다가 드디어는 국회까지 입성해서 또아리를 틀고 요번에 그 체포동의안 때 보셨죠. 이석기 한 사람만이라면 차라리 이렇게 큰 고민이 아닐 겁니다. 네. 31명. 네. 31명. 제가 그거를 네. 종북위원이라고 네. 이따가 물어보시려고 예. 31명을 종북위원이라고 했다가 또 엄청나게 욕도 욕도 먹고 좀 구분했죠. 반대는 완전 종북, 그죠? 구분을 했죠 제가. 네. 네. 기권은 사실상 종북. 네. 그 다음에 무효는 은근슬쩍 종북. 난 무효표 내시는 분은 좀 국회의원 자격이 좀 없지 맞습니다.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무효표가 나올 네. 수가 없죠, 그거는. 그렇죠. 네, 초등학생들 아니면은 그 쉽지 않은데. 네. 옛날에는 그 국회에서 어떤 표결하거나 할 때 한자로 쓰게 네. 가부 할 때도 한자를 쓰게 해서요. 네. 거기 재밌는 게 거기에 쓰여지는 그 부자가 불자가 아닙니다. 밑에 미음이 밑에 하나 더 있죠. 입구자. 입구자가 하나 더 있죠. 네. 입구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네. 입구자를 빼먹으면은 무효 처리가 네. 지금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한글로 쓸 수 있게 네. 그냥 한글로 가나 부를 쓰면 되는데 6명의 의원이 그게 무효 처리가 됐다는 거는 그게 실수라면 더 큰 문제고요. 아마 고의가 아닐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은근슬쩍 종북 의원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31명 중에서 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31명 중에 대충 마음속으로 알고 계시죠?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마음속으로 아까 뭐 이석기 의원은 4월 달에 딱 얘기한 거 보면 제가 뭐가 있을 뭐 거 아닙니까? 점쟁이도 아니고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그 31명이 최소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최소다. 최소다. 그 이상이다, 사실은. 최소다. 요번에 민주당하고 정의당 이런 데서 다 당론으로 그냥 찬성해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속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또 오해받지 않으려고 등등 그냥 찬성해 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국회에서 이제 의사당에서 막 손가락 쥐고 싸움할 수도 있고 상임위에서 막 싸움하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넘어가고 잠깐 쉬는 시간 가면 저쪽 가서 또 선배님 뭐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서로 악수하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뒤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석기 의원하고는 악수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안 했습니다. 또 마주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딱 국회의원 300명 중에 네. 딱 2명하고 악수를 안 하게 됐죠. 그 이석기 의원하고 하고 김재현 의원. 의원. 아. 뭐 멀리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오면은 좀 뭐 어디 좀 잠깐 서 있다가 가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악수하기 싫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 김재현 의원을 공안 쪽에 검사 생활 하셨으니까 네. 분명히 그때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검사 시절에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요번에 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름이 알려진 네. 그리고 진짜 골수 운동권들은 자기들끼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석기 의원이 나이가 있지만 네. 김재현 의원은 나이도 어리지 않습니까? 젊고. 네. 이분이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악수도 안 하고 얼마든지 앞으로도 네.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직은 젊으니까 네. 좀 다른 각도에서 이석기 의원을 바라보는 각도랑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는데 똑같습니까? 오히려 네.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한번 사상적으로 경도된 사람들은 돌리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지에다가 그려놨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없고요. 이 NL 그쪽 운동권들은 뭐 이제 이런 얘기하죠. 이번에 이석기 사건이 터지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시대착오적으로 지능 이거 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능 검사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 네. 아예 뇌가 없기 때문에. 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검사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뇌 없거든요. 제가 그냥 이 놀리려고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뇌가 없다. 네, 뇌가 없습니다. 주사파 이쪽 사람들은요. 뇌가 없다. 네. 아예 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수령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석기 의원 얘기하는 거죠? 요 소그룹에서는 이석기. 네. 우리 이 한반도 전체로 봐서는 딱 한 명이죠. 수령이죠. 지금은 김정은이죠. 네.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죠. 네,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혁명적 수령관, 어렵게 하면은 그거 혁명적 수령관이다 그러고 논문도 몇 편 있는데 그냥 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 하면 된다. 우린 그냥 손발이다. 그게 답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법대 나오셨는데, 83학번이시죠.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래도 학생 운동권이 한참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리고 서울대에도 NL이 있었고 PD가 있었고 그래도 관심 있게 들어가면서부터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소주도 먹고, 네? 신림동에서. 네. 얼마든지 토론도 하고 NL 출신들도 있을 테고 친구들 중에 대화도 많이 했을 텐데요. 본인도 그래서 주사파라는 걸 쪽에서 좀 한 번도 주체사상이나 그 당시에 읽고 몰래 밀서를 읽고 우리가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 기억은 있으시죠? 제가 83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제 PD 계열이 많이 좀 득세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네. 근데 그 어떤 이런 좀 언더 서클에 그거 데모했다고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 데모 안 하면은 그때 안 하는 잘못된 사람이 거죠? 좀 없었죠. 네, 다 데모할 때니까. 네, 어떤 이런 서클에 들어가면 독서회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생경한 표현들 이런 어디 이념 서적에도 나오지 않는 이런 표현들
사실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게 맞죠. 북한의 그 북한 방송 단파 라디오로 다 수신해가지고 그 운동권 그 서클 리더들은 그걸 다 해가지고 유인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의식화시켜 나갔던 겁니다. 의원님이 다 경험하신 바고 그럼요. 대충 다 아니까 다 때려잡는 거죠. 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좌경화되지 않았다? 학생운동 전에 어떤 교수는 학생운동이 좌경화된 적이 없는데 매도하지 마라 그러는데 학생운동을 제대로 안 했던 분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대화하면서 한 가지 좀 걱정되는데 제가 아까 김재현 의원 얘기할 때 네. 이어서 주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재현 의원에 대해서 종북 성향 의원이다. 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구분해서 딱 단정적으로 제가 주사파라고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네. 잘못하면 또 고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분명히 굉장히, 그거는 굉장히 여기서 분명히 지금 짚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기서 한 발짝 뺐습니다. 예. 자, 네. 당을 해산시킬 때 국회의원들도 자격도 없애야 된다. 이런 지금 법안 추진하고 있죠. 네, 그게 바로 통진당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좀 갈 길이 머네요. 네. 이석기 구속시키는데도 사실 국회에서 힘들었고요. 네. 예? 야당에서 협조를 해주니 안 하니 해가지고 그거 하기도 힘들었고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수사해서 재판 나올 때까지 좀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 본연의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러고 있을 수만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석기 지금 저러고 있지만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비도 타고요. 음. 자기는 지금 어디 구치소에 가 있지만 보좌관들 통해서 국정감사도 할 수 있어요. 아, 보좌관들 통해서. 네, 자료 제출 다 요구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해서 제명안을 또 냈죠. 네. 우리 새누리의원 153명 한 명도 안 빠지고 네. 다 해서 제명 요구안 냈는데 야당은 또 구속하는 데까지는 동의해줬지만 제명까지는 또 아니다. 벌써부터 한 발 빼고 있죠. 그거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제명원까지는 그래도 저는 네. 결국은 협조해주지 않을까. 혹시 했는데 역시나였다. 네, 그런 셈이고요. 그러면 제명,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명도 지금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다가 그렇게 힘들게 제명을 했더니 하고 나면 더한 독한 사람이 나온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강종원이라고 지금 비례대표 다음 대기자가 네. 간첩으로 13년 복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 네, 이제 얘기했죠. 네, 제가 그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구더기는 다음 강종원 나올 씨. 사람. 네. 구더기가 강종원 씨고, 네. 그러니까 제명은 시켜야 된다. 네, 이런 당은 거를 담가야 된다. 예.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려면 이렇게 한 명 한 명 제명하는 것보다 아예 몸통을 해산시켜야 된다. 아, 통진당 자체를. 통진당 자체. 음. 그래서 제가 그 체포동의안 그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할 때도 그거를 꼭 집어서 물어봤습니다. 네. 검토해라. 할 용이 있나? 했더니 적극 검토하겠다는 용의를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해산 법리 검토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요. 자, 이렇게 숨가쁘게 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일이 안 끝났습니다. 그건 또 이제 법무부에서 검토해서 국회가 하는 게 아니고요. 통진당 해산은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거쳐서. 네,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넘기면 네. 거기서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해산이 되면 그럼 거기 지금 국회의원 6명이 있는데 자동으로 다 의원직 상실하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여태 우리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법 규정이 없습니다. 네. 가장 순조로운 거는 이제 총선 때 표로 심판해야죠, 국민들이. 그러려면 아직도 한 2년, 2년. 넘게 네. 3년 가까이 남았는데요. 네.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 가고 그러는데 또 한 2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간 많이 최종적으로는. 걸립니다. 네. 제가 볼 네. 때 쌤쌤일 것 같아요. 네.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그 얘기는 마무리하면 그래서 해산되더라도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어떤 또- 국회의원들은 그래요. 이거 뭐하러 하냐 힘들게 네. 생각을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내일 그럴 경우에는 의원직 다 상실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내일. 예, 지금 다 준비돼 있습니다. 아, 준비 다 돼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이 아니라 좀
욕도 많이 먹죠, 근데. 많이 먹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소신을 계속해서 그냥 지키고 나가셔야죠. 방법이 없죠, 지금 방법 이미. 없죠. 칼 뺐는데 쭉 따르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도 뭐 이렇게 저 놀리느라고 그러신 줄 다 압니다. 뭐 아니요. 차기 뭐라 지금 하면서 뭐 놀리는 게 아니라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미 기사화된 거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보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 하여튼 저는 뭐 나중에 정말 크게 되든가 아니면 아주 장수할 것 같습니다. 아, 하도 네.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대통령 네. 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아유,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그럴 네. 지금 군번이 아닙니다. 아, 그럴 군번이 아니고. 지금 안티 더 생깁니다. 아, 그런 걸 이렇게 되면은, 네. 아, 저 사람 대통령 되려고 했구나, 이렇게 되니까.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상황이. 네. 무슨 설 때문에, 혼외 자녀설, 뭐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조선일 그 편지도 보시고 다 보셨을 거니까, 우리 의원님은 어떤 좀 생각이 드시던가요?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아유, 오늘 여기 나오면서 이 질문하면 어떡하나? 이거는 좀 안 물어 주셨으면 좀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허리띠 아래쪽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럼 안 묻는 걸로 할까요? 넘어갈까요? 뭐 그래도 되면 네, 그렇게 되는데.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네. 그러면 검찰과 국정원의 흔들기다. 권력투쟁, 검찰과 국정원의 권력투쟁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네. 특히 여권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고, 오히려 민주당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굉장히 지지하는 지금의 이 형국을 보면서는 권력투쟁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박종진 이 프로가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었던 것도 철회하고. 철회합니다. 네. 이렇게 좀 탄력성 있게 네. 정치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네. 제가 한 수 배우고 가고요. 예. 그 뒤에 물으신 거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검찰과 국정원 간의 파워 게임 양상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지금 그 자꾸 주장이 나오는데요. 음.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얘기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먼저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이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남재준 원장은 정말 그거를 그렇게 치사하게 남의 뒷조사를 해서 그걸 어떤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어떤 특정 언론사에 주어서 망신을 줘가지고 그 자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조잡한 거다. 조잡한 거고. 그건 남재준 원장이 할 일이 아니야. 예, 남재준 원장 했을 리가 없다. 스타일도 아니고요. 네. 또 하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국정원이 왜 그렇게 그런 방법을 취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전혀 없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해서 이런저런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공직자로서 이 문제가 있다 해서 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검찰이 너무 오버하는 거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네. 그런 거고요. 이게 자꾸 어떤 이런 음모론적으로 해석되는 거. 네. 이 가뜩이나 이 소재 자체도 주간지에 나올 법한 썬데이 건데. 서울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는 네. 법한 건데 국가기관 이런 장에 얽힌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음모론으로 네. 막 이런 주간지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아주 네. 구미를 당길 만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원이 결코 검찰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작전 쓰지 않는다. 네. 손에 잦아서 이런 거 쓰지 않는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예. 이럴 때일수록 검찰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원칙과 정도. 네. 원칙과 정도로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정원 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대공 수사권. 네. 그 부분 가지고는 60초 후에 돌아와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기와 질투는 다른 것입니다. 시기는 사랑과는 관계없이 미움이 배경입니다. 하지만 질투는요, 밑바닥에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질투하십시오. 그게 아름답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김진태 의원님 차기 대통령감 국정원 수사권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사권을
줘야 된다, 네,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가는데 제가 제일 정말 이 질문 받으면은 네, 제일 정말 저 화가 납니다. 네, 예.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지금 민주당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민주당 왜 이럽니까? 예? 아니, 지금 이석기 사건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지금 간첩을 열심히 지금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